네,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후부터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을 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대표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면서 무기한 단식 계획을 밝혔죠. 직접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어제 취임 1주년 간담회가 있었죠. 이 대표가 이제 무슨 말을 할지 모두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던 상황인데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이 단식 선언이 나왔습니다. 먼저 신성범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다, 뭐 예상을 해보실 수는 있겠습니까?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꼭지점 클라이막스에 달했다. 여기에서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뭘 노리고 있는 거냐? 첫째는 네. 검찰 수사를 막겠다. 내지는 구속을 피해보자는 게 기본적인 어제 기자들이 했던 질문 가운데 그럼 체포동의안 표결로 가면 의원들에게 가기를 요청할 것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이재명 대표의 답변이 여러분께서는 이게 구속할 사유라고 해당한다고 보느냐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는 구속을 안 하고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구속을 피해보겠다. 조사를 피해보겠다는 게 기본이고 두 번째는 더 큰 이유는 민주당 내에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추석 전까지 그러니까 9월 셋째 주에 나간다고 했잖아요. 9월 10일부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때까지만이라도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데 누가 당내에서 다른 소리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지자층들을 모으고 당내에서 다른 소리 못하도록 단도리 하는 차원이다. 또 하나 증거는 김남국 의원이 제명 처리가 불발됐단 말이에요. 3명이 전부 다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인데 예.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그렇다면 연결시킨다면 그 김남국 의원 건도 그렇고 이번 체포 동의안도 그렇고 예. 아예 당내에서 다른 소리 못할 안 나오도록 아예 공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결 처리도 안 되도록 한다. 본회의에서 안 끌고 올라가겠다는 그런 계산이 양쪽 다 깔려 있는 거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 내와 또 밖에 다 전화를 바깥에 검찰 당내에서는 다른 소리 못 나오도록 하는 이런 거. 알겠습니다. 자, 일단요. 여당에서는 뜬금없는 단식이라는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기자간담회 전에 이 대표의 단식 선언에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왔는지 또 간담회 이후에 당내 반응이 어떤지 이게 궁금한데 그 전에 당내에서도 이런 발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못했다는 분위기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상을 못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에 가까운 사람들, 특히 조금 연배가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는 단식 외에는 새로운 돌파구가 없지 않느냐라는 조언을 한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아, 예. 그러니까 극히 소수의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한 거죠. 네. 그건 확실한데 그리고 윤 정권의 폭주 거기까지는 맞죠. 네. 어저께 좀 아쉬운 대목은 좋다 그러면 검찰 소환 그리고 지난 6월에 대표 연설을 통해서 밝혔던 이 특권 포기, 체포동의안 특권 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좀 밝혀줬으면 여러 가지 금방 신 의원께서 지적했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예. 시원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시원하게 정리는 안 돼 있고요. 네. 이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단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항상 단식을 시작하기는 그래도 뭐 시작할 수는 있는데 단식을 출구 전략이라고 얘기할 그렇죠. 수 있죠. 예. 단식의 출구 전략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아. 그래서 항상 농성과
단식이라는 결정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예. 정가에서 항상 하는 얘기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한 뭐 뚜렷한 전략은 현재로서는 잡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보기가 힘들어. 어떻게 출구 전략을 짤지에 대해서는 고민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단요 검찰이 이제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날이 9월 4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 측은 셋째 주에 나가겠다고 지금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단식에 돌입을 했어요. 이 대표 검찰 수사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지 지금 단식 시작한 상태에서 몸이 괜찮을 건지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검찰 수사에 지장이 있죠. 지장을 초래하기 위해서 단식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보시는군요. 수사를 막으려고. 보십시오. 예. 그럼 9월 4일 날 검찰에 나와주세요 했던 날 9월 4일 날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 11월 저 본인이 나가겠다고 했던 저 9월 셋째 주 11월 단식 2주차.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저 타이밍에 병원에 실려갈 공산이 커요. 네. 만약에 병원에 실려가지 않는다면 앰뷸런스에 실려서 조사받으러 나가는 이런 모습이 연출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것은 말씀드리지만 조사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사를 못하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안 되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안 되면 국회 표결 절차가 없잖아요. 네. 국회 표결 절차가 없으면 민주당 내에서 이 찬성이냐 반대냐 또 특권 포기 이거 어떻게 할 것인데 라는 이 국면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적어도 추석 전까지는 구속영장이 청구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 출구 전략이 마땅치 않다라고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대표가 지금 그 본청 앞에서 하고 있는 이 단식 투쟁인데 일정은 소화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은 뭐 최고회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어서 9월 4일에는 못 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단식 농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9월 4일은 지금 원래 날라갔습니다. 날라갔습니다. 지금 1라운드가 8월 30일 날 두고 왔다 갔다 했고 예. 2라운드가 지금 9월 4일인데요. 네네. 지금 1라운드 8월 30일 날짜는 지나가면서 날라가게 되면서 사실 1차 소환 불응이라는 그 기록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9월 4일이 다가오잖아요. 네네. 이게 2차 소환 불응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단식이 들어가면 2차 소환 불응을 검찰이 올리기에는 또 상황 변화가 있어서 2차 소환 불응은 넘어가는 거죠. 네네. 말하자면 없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은 소환이 굉장히 지금 꼬이게 되면서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가게 되는 이제 체포동의안 특권 포기 문제 네. 그리고 표결 문제 이것도 꼬이게 되는 것은 뭐 분명하고요. 예. 우선 소환 조사를 정상적으로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 대개 10시 반에 출두를 해가지고 저녁에 9시 정도까지 조사를 하고 예. 그리고 나서 한 2-3시간 동안 이 서류를 검토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됐던 이런 형식의 소환 조사가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가능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단식을 해보면요. 예. 사흘째부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되면은 이제 약간 관성이 좀 붙죠.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최근에 그 공익 제보자 예. 7급 비서의 제보에 따라서 당뇨를 앓고 있다는 게 거의 공식화됐어요. 다 알려진 상황이 네, 돼버렸죠. 이건 뭐 예. 병원에 갈 필요 없이 그 사람이 모셨는데 당뇨 때문에 이렇게 아침 샌드위치를 이재명 세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건 확인이 된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단식이 굉장히 이 당뇨 환자들에게는 나쁩니다. 네. 갑자기 심정지가 올 수도 있고 나쁘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단식을 버틸 수 있는 것이냐라는 예. 것도 하나의 지금 요인 중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신 전 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검찰도 이 단식 고려 없이 수사하겠다고는 했는데 사실상 이 단식을 계속하면서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 지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단식 중인 야당 대표를 상대로 소환 조사를 하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검찰도 지금 부담은 있을 수 있겠는 상황이 됐네요. 엄청난 부담이죠. 만약에 신경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재명 대표가 당뇨라면 저게 단식을 하게 되면 흔히 하는 말로 그 저혈당 쇼크라 그러나요? 네. 이게 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실려간다. 자, 여의도 성모병원에 서울대 예. 병원에 가 있는데 예. 거기에 검찰이 가서 자 체포 뭐 어떻게 보면 조사하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여론이라는 게 급속히 악화될 건데 예. 그걸 노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벌써 이른바 개딸들이 와서 단식 농장에 합류하는 거, 응원 힘내는 거. 예. 심지어는 최고위원회의도 단식 농장에서 오늘 아침에 할 거 아니에요. 아침에 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 릴레이 단식, 동조 단식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 자체를 잡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든 말씀드린 이거는 당내 단속용이에요. 당내. 당내 단속.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적어도 체포 동의안이 올라와서 표결을 함으로써 민주당의 내분이 노출되는 상황은 극력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면 언제까지 할 수 있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1차는 아마 추석 전이라고 보여지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검찰이 수사가 굉장히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현실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을 하면서 정부를 향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 방향 전환,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뭐 국정쇄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관철되기를 요청했는데 사실 이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얘기들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 방향으로 봤을 때 이 3가지 요구는 사실은 말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 특히 예. 박대령 사건하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이런 걸 봤을 때 또 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봤을 때는 이 이재명 대표의 요구는 간략하게 정리는 잘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윤 대통령이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매우 낮고요. 네. 그건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그리고 지금 이 단식을 시작한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기인한 네.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반으로부터 특히 중도층에 있는 국민으로부터 예. 얼마나 많은 반향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숙제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숙제이자 민주당이 안고 있는 숙제예요. 그래서 말은 맞은데 이 신뢰성으로서 울림이 어느 정도 있느냐라는 것이 항상 야당으로서의 고민입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라는 게 겉보기에는 그럴싸한 건데 이걸 하려고 그랬으면 일본 정부가 결정했던 2021년 2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안 했죠? 그때는 만에 하나 해양재판소로 가게 되면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지 말라고 하면 결정이 내려지면 다행이지만 예. 오히려 과학적인 근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결정의 정당성만 보여줄 수 있다. 나올 가능성 때문에 제소를 안 했던 거예요. 그 12년, 그러니까 2011년도에 일나고 나서 10년 동안, 2021년도까지 우리 해역에서 어떤 오염이 발견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주장할 근거, 제소할 근거가 없었다는 게 당시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요구예요. 시기가 잘못됐습니다. 네, 시기가 잘못.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좀 리포트를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념 논쟁이 뜨거니 홍범도 장군과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군 잠수함 홍범도 함의 이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요, 홍범도 흉상의 외부 이전을 결정을 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국회 예결위 이틀째 한덕수 총리가 해군 잠수함 홍범도 함의 명칭 변경을 시사하자 야당은 잠수함 이름을 바꾸는 건 나라가 망하거나 독재자나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헌법 제1조에 의한 민주공화국에 맞지 않는 일은 당연히 저는 고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나라가 망했거나 아니면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이 마음대로 잠수함의 명칭을 개명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망했습니까? 한 총리가 홍범도 장군의 정체성을 재차 문제 삼자 기동민 의원은 극우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내 신경전까지 번졌습니다. 주적과 지극히 사유한 편협한 군함이 보수적이다 못해 공산주의, 극우적인 그런 역사관에 기인하는 겁니다. 공산당의 왜 그거를 적을 가진 지금 사람의 21세기 이름을 왜 써야 되는 대한민국 개명 겁니까? 청지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해서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까지 그런 극우적인 인식을 국민들한테 설파하는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대한민국의 없습니다. 전혀 틀렸습니다. 의원님의 주장은 완전 틀렸습니다. 주적관이 필수적인 육사 생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여당 지적에 야당은 보수 정권에서 지은 이름이라고 맞섰습니다. 주적관이 흐려지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이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사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해군의 홍범도함을 명명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육군사관학교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옮기고 나머지 5인의 흉상은 교내 다른 장소로 이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육군사관학교는요, 흉범도 장군의 흉상을 학교 밖으로 이전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육군사관학교가 장군 흉상을 독립운동 업적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적절한 장소, 이곳으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독립운동가로서 홍범도 장군을 인정하되 육사 안에 있기는 후반부의 행적, 그러니까 예. 자유시 참사 이후의 행적은 사관학교 내부에 안 맞는다는 결론일 텐데 예. 글쎄 저는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사안이 먼저 불필요한 것 아니냐. 논란 자체가 저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예. 왜냐하면 21년의 자유시 사변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도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김자진, 이범석 장군은 아예 반공 노선으로 돌아섰고 예. 이 홍범도 장군은 볼셰비키 쪽으로 돌아선 건 맞는데 예. 그 한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또 먼저 들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2018년도에 5년 전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육군 사관학교에서는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 말이에요. 그 이번에는 이렇게 뺀 거는 또 어떤 과정,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육군 사관학교 그냥 입장문을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위원회, 전통위원회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숙고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결정하는 게 맞다. 예. 그리고 결정을 하게 되면 예. 저렇게 옹색하게 뭐 내 한 분을 옮기고 나 5분은 다른 데로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실제 그럼 육사 정체성에 맞는 사람을 추가한다든지 새로 리뷰를 해보자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홍일 장군 같은 사람은 역사가들이 정말 육사에 흉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 광복군도 했고 육사 교장도 지냈고 예. 6.25 전쟁 때 영웅이 됐다. 이런 사람들은 왜 빠뜨렸냐 말이에요. 차라리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된다면 예. 정말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절차를 밟아서 할 일이지 갑자기 모든 게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건 아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일단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결정에 대한 여야의 반응 크게 엇갈리고 있죠.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전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대한민국 육군의 정예 간성을 키우는 간부를 육성하는 거기에 왜 설치하냐의 문제죠. 그것을 왜 하필 육사에 그걸 설치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냐.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역사 쿠데타입니다. 흉상 철거 결정으로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정치권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걸 백지화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백지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이번 지금 결정을 잠정적으로 내놓은 것은 아마 이행하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강행을 할 수는 물론 있겠지만 예. 이게 좀 쓸데없는 짓을 한 데다가 백해예요. 백해 무익한 일을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킨 건데 예.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만약 제3의 기관이 그냥 좋다 그러면 퇴출시키겠다고 홍 장군 흉상을 우리가 받겠다. 예. 아니면 광복회가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아니면 국회가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또 다른
그 상징성이 있는 단체들이 네. 그렇게 홍 장군을 가지고 시비를 걸다 못해서 근거가 없어지니까 지금 뭐 소련 공산당 그 부분을 시비를 걸다가 이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독립운동가 중에 많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자유시 참변도 근거가 없다라고 나오니까 소련 군복을 입었다는 거 하나 가지고 지금 근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 정도예요. 예.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진짜 근거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제3의 기관이 정말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 예. 나서서 그러면 우리가 홍 장군 흉상을 모셔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쓸데없는 질 또는 백해부익한 짓을 할 시간이 있으면은 예. 다른 데 좀 정력을 쏟으시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죠.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